분명히 스카이에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자, 근데 부자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보다는 진짜 이 독일 부자들가 한 것처럼 그 스포츠나 조기 사업으로 시키는 것이 저는 방법인 것 같고요. 최소한 애가 그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말리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가 지금 비둘기를 판다고? 야, 임마 공부해 이 새끼야.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부자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다른가? 또 뭔 말이야 하실 텐데요. 자,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독일은요,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성향이 약하고 사회주의 색깔이 강한 나라입니다. 마르크스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독일에 난세 영웅이 있습니다. 닥터 라이너 치텔만이라는 영웅이 있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 역사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개 받은 다음에 부동산 기업 PR 컨설팅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거의 독점 지위를 하셨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래서 2016년에 기업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후에 심심해가지고 책을 쓰고요. 이게 펌핑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박사 학위가 한국어로도요, 부의 해부학이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자, 이게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이 책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올해 최고 책이었거든요. 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도 파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파이어한 한국 부자들을 제가 인터뷰해서 책을 쓴 적이 있죠. 자, 근데 이분은 독일 부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최소 자산이 1000만 유로, 그러니까 150억 이상만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1000억 단위도 있었고 조 단위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체계적이었어요, 파이어 책보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 부자학 기업가들 관련된 논문들을 이분이 다 섭렵을 하시고 이제 거기 있는 이론이 실전에서 맞는가, 그래서 그 논문들의 결론 위주로 부자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45명의 부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파이어 책보다 이 부의 해부학이 더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 실제로 기업을 팔았고요. 제가 독일 언론 전반을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다 맞더라고요. 2001년에 회사를 차리셨고 2016년에 파셨고 했는데 얼마에 파셨는지는 공개가 안 되었지만 제 추정은 한 수백억 받고 파셨을 것 같습니다. 수천억이나 수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부자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은데 주로 개인 경험담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부자인데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추측을 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이나 체계적이지 않은데 이건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이 치텔만 박사가 부자들한테 유년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보면은 박사가 11명입니다. 45명 중에서. 오호, 많은 것 같지.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가 18명이고 그리고 고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가 9명, 실업계가 7명. 그러니까 16명은 대학에 안 갔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이랬어요. 참고로 독일은 한국보다 박사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박사 받은 사람들도 고등학교 대학 성적을 다 까봤더니만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막 수능 만점, 대학에서도 엄청 공부 잘했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 좀 밑에 레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50억 턱걸이 하거나 200억, 300억 부자들이 많았고요. 저기 조단위들은 나 고등학교 중퇴인데 나는 난독증이야 허허 이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 성적이 대부분 그저 그랬어요. 엄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부자 중에서도 좀 밑에 레벨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나는 어땠나 한번 고민을 해봤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그냥 배우고 싶은 것만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이 편차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 수학이라든지 저기 뭐 영어, 러시아어 이런 거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은 제가 좀 그래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체능이라든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거는 관심이 1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지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두뇌에.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이 은근히 비슷했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의 부모님은 부자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런 거. 그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부모님 중에서 60%가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5명 중에서 사업가가 14명, 농부가 7명, 자영업이 4명, 전문직이 2명. 그리고 독일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자의 부모님들은 그런 비율이 10배나 더 높았다. 이건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뭐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된 건 아니고요. 이건 딴 연구 결과인데 독일에서 이렇게 그 부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64%가 중산층 출신, 21%가 서민층, 15%가 상류층이었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부자들도 대충 까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부모님은 자녀와 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가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밥 먹는데 돈 얘기를 해,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한국도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이제 지금은 돈 얘기를 신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돈 얘기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임원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상류층 자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투스라는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부자 상류층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말투, 언어,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취미생활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 가가지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중산층에서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자식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니면 다른 롤 모델이 있었는가?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구나. 근데 돈에 대해서 배운 거 없잖아요, 부모들한테. 근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통 근처에 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할머니인 경우도 있었고, 친구, 친척인 경우도 있었고, 이제 본인 가족은 그저 그랬는데 부자 동네에 살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부러웠다고. 우아한, 품격 있는 삶,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부자는 늘 가장 이쁜 여자들과 놀았고 늘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차도 크고 멋있고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거든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두 분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죠. 왜냐면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있었던 거기가 이제 떼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독일에는 다 그냥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방 20개짜리 집에 사는 줄 알았거든요. 3층, 4층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줄 알고 독일은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대학에 가면서 이게 독일이 다 이렇게 부자가 아니네. 애들이 그 대학 그 생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고 막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러니까 다 이런 애들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얘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어린 그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크면 저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게 좀 그냥 제 무의식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근처에 부자들이 좀 많았네요. 이번에 제가 이제 동창회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만났는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죠. 이제 집에서 벌써 수백억 수천억을 받은 애들도 있고 이제 또는 이제 받을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분발을 해야겠구나. 아직도 좀 많이 모자라네요. 가자라고 이번에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어릴 때 많이 개겼다라는 게 다른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얘네들이 그 권위자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부모와 트러블이 있었던 부자들은 별로 없었고요. 치텔만 그 책에 보면은 근데 뭐 생각이 아예 다른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모님은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직장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만 다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경우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그냥 학교에서 그 말썽을 부린다든지 땡땡이를 친다든지 이런 부자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아예 그냥 학교에서 중퇴하는 친구도 있고 중퇴하니까 선생이 너 임마 너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 될 거야 이 자식아 한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뭐 수천억 부자 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과는 큰 트러블은 없었지만 공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에 대한 존경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65세에 나가는 거네. 이게 무슨 삶이야?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별로 딱히 존경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대단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뭐 저는 그랬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인제부터 들어야 돼요. 그치, 인제부터 들어야 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들 중에서 87%가 둘 중에 하나는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스포츠 선수. 여기서 선수라는 거는 이제 프로 레벨까지는 못 갔고요. 왜냐면은 프로 레벨에 갔으면은, 예를 들면 프로 축구 선수가 됐으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고 프로 축구 선수를 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도 단위로 이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대회라든지 뭐 독일 챔피언십에 참가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 부자들 중에서 독일 챔피언이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독일 챔피언십 나간 사람 몇 명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주로 개인 스포츠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흐뭇했죠. 나도 그 체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부르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게 그 특별시 그 직할시 같은 경우거든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부산 직할시 비슷하게 이제 함부르크 직할시 있습니다. 함부르크와 베를린과 그 브레멘이 도단이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이제 16세 미만 쪽에서 체스 대회, 그러니까 그 우리 도시 챔피언십 우승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흐뭇했죠.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강력한 승부욕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스포츠 선수가 되면은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제력,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이 나중에 부자가 될 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스포츠 선수만 채용을 한다라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재능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노력만으로도 정상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성취감을 이 부자들이 어릴 때부터 맛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성과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상심. 내가 내일 오늘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배웠다고 하고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 통제력, 그리고 나한테 스스로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부자 될 때 훌륭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얘네들이 알바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애기들이 돈 벌려고 하면은 뭐 빵집 가가지고 뭐 일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이 독일 부자들이 45명인데 어릴 때부터 별 희한한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참고로 독일 애들이 이런 생각 보통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시절에 이 부자들이 한 거를 보니까 화장품 판 친구도 있고 보험 판 친구도 있고 중고차, 중고 라디오, 핸드백, 그 차에 들어간 린 테이프를 판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과외학원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토바이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친구들도 있고 자전거 수리 사업을 한 친구도 있고요. 다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그리고 중고 오토바이를 판다든지 세차 기기를 그 주유소에 갖다 판다든지 스쿠터를 수리해 준다든지 직접 라디오를 막 제조해서 판다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부동산 펀드를 그 한 친구도 있고 이제 어떤 친구는 동물을 직접 키워가지고 도살해가지고 고기를 판 친구도 있다고 하고요. 비둘기를 키워서 팔아서 판 친구 그러니까 키워서 판 친구도 있고 주식과 파생상품 10대부터 한 친구도 있고 부동산 책하고 별의별 거 다 했더라고요. 진짜 이 부자들이. 참고로 이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독일 부자들의 길을 얼추 따라다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뱅이잖아요. 지금 100억도 못 벌고 이런 걸 좀 반성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콜라를 팔았고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10대 별의별 사업을 다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돈 벌었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리고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부자들이 어릴 때 사업 경험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자가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나 투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사실 사업이나 투자. 근데 여기도 딱 보는 게 조기 교육이 역시 최고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이걸 안 했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보석을 8마크 50센트 사가지고 옷가게에다가 자동 팬미기 같은 걸 갖다 놓고 38에서 50마크에 팔았다. 그리고 옷가게에서 미리 19마크 50센트를 선지불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2배 이상의 마진을 챙기고 나서 보석을 계속 팔았다. 그래서 12개 옷가게에 우리 기계를 설치해 두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10대 얘기예요. 전부 다 10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4만 유로 벌고 집을 샀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동물을 키우고 도살하고 팔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대학생 때 금융 상품을 세일즈맨을 해가지고 매년 수십만 마르크를 벌었다. 참고로 이 마르크가 1유로이고요. 1유로가 1,400원입니다. 그 수십만 마르크라는 거는 몇 억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애가 있다, 또는 애를 낳을 생각이 있다 하면은 이게 선택을 해야겠죠. 애를 직장인으로 키울까 아니면 부자로 키울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직장인으로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카이에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자, 근데 부자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보다는 진짜 이 독일 부자들가 한 것처럼 그 스포츠나 조기 사업으로 시키는 것이 저는 방법인 것 같고요. 최소한 애가 그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말리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가 지금 비둘기를 판다고? 야, 임마 공부해 이 새끼야.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비둘기를 판다는데, 사업을 한다는데 그래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주의. 다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조기 사업을 하고 스포츠 하는 애들 중에서 이 45명은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가 안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 애한테 스포츠 조기 사업을 시키면 강원국이 부자 된다고 했어 라고 하시는 말라 이거죠. 근데 해보기 있다는데 말리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가 없을 계획이고 어른이다 할 경우에는 이 독일 부자들의 얘기를 좀 새겨보면은 확실히 롤 모델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롤 모델을 찾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추가로 뭘 팔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당장 30대 40대에서 스포츠를 시작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선수가 되는 거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러나 이 조기 사업을 한 거 보면은 내가 당장 지금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강점이 있고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나 강의를 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약을 하면은 부자는 어릴 때부터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어릴 때부터 조기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를 했다든지, 두 개가 사실 가장 특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대단히 잘한 경우는 좀 드물었고 선생님들과 좀 자주 부딪혔습니다. 금수저 비율은 의외로 적었고요. 부모가 돈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그 아들이나 딸도 당연히 나도 자기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뭔가 부자 롤 모델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텔만의 책은 정말 너무 위대해가지고 제가 이 부자 시리즈를 당분간 계속할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되는데 부자들이 보기 가장 중요한 스킬이 무엇인가 맞춰보세요. 그게 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분이 체계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딥하게 파볼 거고, 그리고 제 경험과도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